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JB프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과잉 증강하는 한국 해군, 진짜 적은 일본인가? 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력 증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준비한 독도 전쟁 필승 시나리오를 소개한 칼럼인데요. 단숨에 댓글 랭킹 1위에 등극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군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오늘 영상은 일본의 군사 전문가 후지타니 마사토시가 기고한 칼럼인데요. 내용이 너무 장황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 국방력 증강 부분을 많이 요약했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북한이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이 공개한 SLBM 발사 실험에 대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해군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올해 8월에 취역했다. 이 잠수함 개발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8번째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독자 개발국이 됐다. 게다가 6기의 SLBM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 실험에도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 3척이 배치될 예정이라 한다. 또한 리튬 이온 전지 탑재형 잠수함 3척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며 그 후에는 한국 최초의 핵 잠수함이 개발된다고 한다. 모두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적지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이미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황해나 동해의 바닷속에서 북한 전 국토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 그리고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 국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2022년부터 국산 경항모의 기본 설계에 착수하여 2033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2조 300억 원, 약 1,900억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정황상 북한을 적국으로 하는 한국 해군이 먼 바다에서의 작전을 고려한 3,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 더구나 핵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또 최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대형 잠수함 부대를 전개해 중국 해군에 대항하겠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한국이 대량의 해군 증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2021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 자위대와의 가상전투 시나리오를 작성해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살펴보자. 1단계는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 부대의 상륙 이전에 파견할 선발 부대를 독도 동도에 침투시킨다. 2단계에서는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투기와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을 동원해 제공 제해권을 확보한다. 3단계에는 8,900톤급 수송함과 수송 헬기인 치누크 헬기, 호버크래프트를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 또한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독도를 지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상 시나리오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자위대 출신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가 2012년 12월 일본 잡지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 탈환 작전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민간 군사연구자다. 게다가 그는 잡지 군사연구에서 실제로는 탈환 작전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그저 커다란 가상 이미지일 뿐이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이웃나라이기도 한 한일이 무력 충돌을 하면 국제사회에서의 파장은 가늠할 수 없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독도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 측을 지원해 주리라는 건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독도 문제에서의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이미 10여 년 전에 개인의 취미로 작성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유로 과도한 위기감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필요 이상의 군비 확장을 노리는 것은 일본에 괜한 경계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미국에도 의심을 주는 것 아닌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에게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일의 최대 국익은 북한과 중국을 봉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어느 모로 보나 일본의 적이야.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 이외에 다른 표적은 생각할 수 없겠지. 북한의 위협은 국물을 우려내려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 증거는 대북 밀수 유화 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조대로라면 현재 한국의 생각으로는 경제 면에서도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군사 면에서도 적국은 일본이네요. 현재의 문 대통령은 북한을 동포로 취급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올바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일본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죠. 그런 걸 논의하거나 보도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국내 문제만 논의합니다.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범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한국의 군비 증강 문제가 독립국으로서는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 적국은 분명히 일본이다. 교육도 정치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 나라를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단교하기를 바랍니다. 빤한 일을 뭘 새삼스럽게. 육지로 이어진 북한을 상대로 대형 잠수함도 경항모도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도 필요 없다. 사정거리 1000km면 북중 국경도 훨씬 뛰어넘으니까. 반대로 이 순항 미사일을 일본으로 쏘면 나고야에까지 도착한다. 이런 한국을 아직도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 국민은 너무 심하다. 한국은 자위함기를 개양한 자위대함을 입항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위함기에 경위를 표하지 못할 망정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한국과 어떻게 군사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통해 한일 군사협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을 느낍니다. 유사시 한국에 대한 대응은 있나요? 총리 후보는 설명해 주세요. 한국과 북한은 대중관계 유지면이나 지금의 기술력 측면, 내전 회피 정책 면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대상은 일본뿐이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 남북 정부나 매스컴이 무기 개발과 실험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한국이 정의하는 진실이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자신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말한다. 그러므로 논리나 현실주의에 입각한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한국의 본질은 모두 그 순간의 자기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장차 손실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순간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고 어리석을지언정 국가적으로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일반 상식이나 정론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이 중심에 없으면 모두 거짓과 음모로 취급한다. 북한의 SLBM도 한국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을 때리기 위한 거라고 내심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제공권도 재해권도 확실히 취할 만큼 북한과의 전력차가 큰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북에서는 한국 이지스함을 공격조차 하지 못할 텐데 말이다. 돌쇠 한마디. 차근차근 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요즘 든든함을 느낍니다. 주제 모르고 날뛰는 일본에게 넘볼 수 없는 나라임을 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